2026학년도 고3 6평 생륜 10번 문항에 관해 오류 논란이 있습니다. 10번의 니은은 레오폴드에 해당하는 진술을 묻는 선지로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가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하신 선생님께선 레오폴드는 개체와 생명 공동체 모두 권리를 지닐 수 있다. 즉 레오폴드는 개체도 생명 공동체와 함께 권리를 지닌다. 를 답으로 예상하시고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레오폴드의 책 모래군의 12달 그리고 이곳 저곳의 스케치 송명규 영윤여창 이상원은 모래땅의 사계 어느 자연주의자가 들려주는 자연과 인간의 경이로운 대화라는 제목으로 번역, 이동신은 샌드 카운티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의 3부 귀결의 토지윤리의 공동체 개념에서 토지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손쉬운 일처럼 들린다.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자들의 땅과 용감한 자들의 고향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의무를 노래하지 않는가?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가? 분명히 흙은 아니다. 우리는 어쩔 줄 모르고 흙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다. 분명히 물은 아니다. 우리는 물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분명 식물은 아니다. 우리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전체 군집을 절멸시킨다. 분명 동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종의 동물을 몰살시켜왔다. 물론 토지윤리가 이들 자원의 변경과 관리 및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토지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265쪽라고 하여 토지윤리는 흙, 물, 식물, 동물들이 존속할 권리,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함을 밝히고 있음과 관련된다. 출제 선생님께서는 레오폴드의 토지윤리에 있어서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존속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시고 출제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레오폴드가 토지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흙, 물, 식물, 동물 등은 이 문제 제시문이 갑 테일러의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개별 유기체인 개체와는 다르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을의 싱어의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개체와도 다르다. 레오폴드는 흙 하나하나의 개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물 한 방울 한 방울의 개체를 가리키지도 않는다. 레오폴드가 가리킨 것은 하류로 흘러간 흙들이라는 무수히 많은 흙 개체들의 집합체로서의 흙더미, 흙덩이를 의미한다. 레오폴드가 물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 할 때의 물 역시 마찬가지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의 개체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물 개체가 모인 집합체로서의 물물이 물줄기가 터빈을 돌리고 배를 띄우고 오물을 실어간다는 것이다. 레오폴드가 분명 식물은 아니다 우리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전체 군집을 절멸시킨다 라고 했을 때에 식물 역시 식물 하나하나 한 그루 한 그루의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식물 전체 군집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사람인 레오폴드가 홀 커뮤니티즈라고 표현했듯이 식물들의 전체 공동체 전체 군집을 가리킨다. 레오폴드가 분명 동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아름다운 많은 종의 동물을 몰살시켜왔다. 라고 했을 때의 동물 역시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의 개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레오폴드가 many of the largest and most beautiful species라고 표현한 것처럼 동물들의 종들 스피시스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레오폴드가 토지 윤리는 그들도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로 번역한 It does affirm their right to continued existence에서의 their 역시 하나의 개체로서의 흙, 물, 식물,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흙들이 모인 무더기, 물들, 식물 공동체, 동물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레오폴드의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 상태로 존속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At least in spots, their continued existence in a natural state 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좁은 구역이나마 자연 상태로 존속을 계속할 권리를 가진 것 역시 개체가 아니라 개체들이 모인 집합체로서의 흙들, 물들, 식물 군집, 동물 종들이다. 이러한 레오폴드의 입장은 테일러나 싱어와는 많이 다르다.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 즉 개체에게 고유의 선이 있고 그래서 개체에게는 본래적 가치가 있으며 본래적 가치가 있기에 도덕적 관심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즉 도덕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모든 도덕 행위자가 그 존재를 위해 그리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존재의 선을 증진하고 보호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테일러는 이렇게 본래적 가치를 지닌 개별 유기체 즉 개체는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테일러는 자연 존중 행위의 기본 규칙을 제시하며 사냥과 낚시는 신의의 규칙, 무해와 불간섭의 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며 사냥과 낚시가 스포츠나 오락을 위해 행해진다면 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사냥과 낚시는 동물 개체를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오폴드는 테일러와 다르다.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12달에 일부 모래군의 12달에 6월 오리나무 분기점 낚시의 전원시에서 레오폴드는 고기를 낚시하는 모습을 아름답고 즐겁게 묘사하고 있다. 레오폴드는 낚시를 하나의 취미, 레크리에이션, 모험, 즐거운 추억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세 마리 송어 중 어느 놈도 관에 넣기 위해 머리를 자르거나 몸통을 꺾어야 할 만큼 큰 놈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다. 컸던 것은 송어가 아니라 모험이었다. 내 고깃바구니에 가득 찬 것은 고기가 아니라 추억이었다. 72쪽 레오폴드는 먹을 게 없어서 낚시를 한 것이 아니었다. 즐거운 경험의 일환이었다. 개체에 존속할 권리와는 거리가 멀다. 모래군의 12달에는 레오폴드가 사냥을 즐겨하는 장면들도 나온다. 10월에는 이 불확실성의 순간에 뇌조 사냥의 많은 매력이 압축되어 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만 하겠다는 사람은 꿩 사냥을 가는 편이 낫다. 사냥마다 맛이 다른데 그 이유는 미묘하다. 가장 달콤한 사냥은 남 몰래 하는 사냥이다. 10월이 오면 나는 여기 인적 없는 내 낙엽송 숲에 앉아 사냥꾼들이 탄 자동차가 그들의 동료들로 북적거리는 북쪽의 군들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는 요란한 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의 춤추는 속도계, 굳은 표정, 북쪽 지평선에 고정된 간절한 시선 등을 떠올리며 혼자 낄낄 웃는다. 91족 사냥을 즐기는 레오폴드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붉은 등불은 지금껏 많은 지역에서 나의 즐거운 사냥기를 밝혀주었다. 99쪽과 좋은 파트리지 사냥개의 두 번째 시험은 사냥 뒤에 보고를 잘 하느냐이다. 녀석이 헐떡거리는 동안 앉아서 녀석과 함께 조금 전 사냥에 관해 담소를 나누어라. 그러고 나서 다음 붉은 등불을 찾아 사냥을 계속하라. 101쪽도 마찬가지다. 사냥을 하며 사냥개와 사냥에 관해 담소를 나눌 정도로 레오폴드의 사냥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오폴드에 대해 레건과 테일러는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였다. 레건은 동물권 옹호 1983년 초판, 1985년 개정판, 2004년 재개정판, 김성한, 최훈 역의 제9장 권리 견해에 함의의 9.3 멸종 위기에 관심을 갖는 방법의 권리와 환경, 윤리 여담에서 권리에 기초한 환경 윤리를 개발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도덕적 권리가 갖는 개체주의적 특성과 많은 선도적인 환경,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자연에 대한 전체론적인 시각을 조화시키는 대에는 어려움이 내재해 있다. 알도 레오폴드의 입장은 전체론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다. 그것이 다른 경향을 나타낼 때는 잘못이다. 이러한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 속에는 생명이라는 더욱 커다란 선을 위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개체를 희생할 수 있다는 뚜렷한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 일명 감정을 자극하는 함축적 의미를 갖는 환경, 파시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견해 내에 어떻게 개체의 권리라는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란 어렵다. 레오폴드의 말을 인용하자면 인간은 생명팀의 일원일 따름이며 팀의 다른 구성원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극단적이고 공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바라건대 부당하지 않은 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희귀한 야생화 한 송이를 죽이거나 무수히 많은 인간 중에 한 명을 죽이는 경우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 야생화가 팀 구성원으로서 인간보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에 더 기여한다면 이 경우 인간을 죽이고 야생화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권리 견해는 이러한 입장을 견제할 수 없다. 이는 권리 견해가 무생물체가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단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권리 견해가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한 견해가 권리를 갖는 개체들에게 행해져야 할 바에 대한 총합적인 고찰 여기에는 무엇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및 아름다움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거나 극대화하지 못할 것인지에 관한 계산이 포함되는 데에 호소하여 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온전성 등과 같은 고려사항은 개체의 권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는 그러한 권리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환경 파시즘과 권리 견해는 물과 기름과 같다. 이들은 뒤섞이지 않는다. 728, 729쪽. 레건은 레오폴드의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을 때 옳다. 그것이 다른 경향을 나타낼 때는 잘못이다. 는 견해는 전체론적인 시각이며 이러한 견해 속에는 생명이라는 더욱 큰 선을 위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개체를 희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레오폴드의 자연관의 개체의 권리라는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레건은 레오폴드가 개체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테일러 역시 레오폴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존중의 6장 대립 주장과 우선 순위 원칙의 3. 상충하는 권리 문제를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5가지 우선 순위 원칙의 3. 최소 잘못의 원칙에서 테일러는 최소 잘못의 원칙을 바라보는 이 방식에는 알도 레오폴드의 토지윤리 같은 전체론적, 즉 유기체론적 환경윤리 견해가 필요하지 않다. 전체론적 견해는 자연계를 상호 의존 시스템으로 보는 생명중심 관점의 두 번째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3장에서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전체론적 견해에 따르면 올바른 행동의 기본 기준은 행동이 행해지는 자연, 환경에서 생태적 온전성을 보존하는 경향성이다. 이 관점은 인간의 생명이 지구라는 전체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며 생태적 온전성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지구에서 인간의 적절한 도덕적 역할이 행성의 생물권에서 생물적으로 건실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유기체가 각각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도덕 행위자에게 개별 유기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개념이 전체론적 견해에는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소 잘못의 원칙은 각 생명체가 도덕적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제한다. 각각 본래적 가치가 있으므로 어느 한 생명체가 해를 입었다면 명백히 잘못을 범한 것이다. 289쪽 테일러도 레건처럼 레오폴드의 견해에는 개별 유기체가 각각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도덕 행위자에게 개별 유기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개념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레오폴드의 자연관에는 각 생명체가 도덕적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전제가 없다는 것이다. 레건과 테일러의 이러한 입장에서 레오폴드의 생명, 공동체 중심의 입장과 개체의 존속 권리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레오폴드의 이러한 입장은 모래군의 12달의 3부 귀결에 토지윤리의 대체물에서 오로지 경제적 동기에 바탕을 둔 보전 체계의 근본 약점의 하나는 토지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생화와 명금이 그런 예다. 22,000종의 위스콘신 토착고 등 동식물 가운데 매매되거나 사육되거나 먹히거나 또는 달리 경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이 5%를 넘어설지 어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생물들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내가 믿는 것처럼 생명 공동체의 안정은 그 통합성에 의존한다면 그들에게는 존속할 자격이 있다. 만약 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생물 중 어느 것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금세기초 명금류는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직 우리에게는 토지 윤리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있든 없든 생명적 권리 바이오틱 라이트로서 새들도 존속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준에는 다가가 있다. 포식성 포유류와 맹금류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273쪽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레오폴드가 생명적 권리로서 새들도 존속해야 한다고 한 것은 레오폴드가 즐겨 사냥하는 개별, 새들의 존속 권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명금류, 맹금류와 같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새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능에서 레오폴드의 개체의 권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레오폴드의 생명 공동체 중심적 시각과 사냥, 낚시를 즐겨하는 등 개체를 대하는 태도, 레건과 테일러의 레오폴드의 개체의 권리, 경시 태도 비판 등의 입장을 고려해 출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